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열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28일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지형적 특성, 정책 부족 등이 맞물리며 강릉 지역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방치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기록 공백을 짚어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사적지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에 의해 정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먼저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재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산업과 행정적 기업 지원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원주시가 4,700억 원 규모의 태봉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일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비상 2단계 제한급수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동 대부분 지역이 가물었는데 왜 유독 강릉만 물 부족 사태를 겪는 걸까요?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100m,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릉 안반대기 일대. 진녹색 배추밭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한쪽은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가뭄에 배춧잎이 누렇게 말라 죽거나 속이 물러 녹아내리는 일명 콧병과 꿀통이 번진 겁니다. 배추가 굵지 못하고 젤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작황도 안 좋죠. 많이 안 좋지. 배추 농사가 장현되면 반도 안 되죠. 장현되면 반도 안 되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고랭지 배추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 배추밭 한쪽에는 상당한 양의 배추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모두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한 뒤 세력을 유지하고 티베트 고기압까지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고 설명합니다. 중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면서 이른바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3차례 정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태백산맥이 동진하는 비구름대의 이동을 막아 강원 영동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개월 강릉 지역 강수량은 188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의 16%에 불과했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가물었지만 유독 강릉만 물 부족 사태를 겪다 보니 정책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 물 부족 도시라는 오명을 들었던 속초시는 안방관정 20곳과 지하 저류댐 설치 등으로 물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강릉시 생활용수가 1일 10만 톤으로 속초시의 3배가 넘고 농업용수까지 감안하면 하루 사용량이 20만 톤에 달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강릉시는 우선 보조 수원을 확보하고 오봉저수지 담수 용량 증설과 남대천 지하 저류댐 등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봉댐의 조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껴 쓰고 대체해서 생활용수가 비가 오는 날까지 견딜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기후변화에 더해 하천이 짧고 저수 공간이 부족한 동해안 지형 특성상 앞으로 가뭄과 홍수가 더 빈번해질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적용돼야 될 시대에 왔고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발전, 또 해상 풍력, 또 태양열 이러한
녹색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일 현재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 이제 비상 2단계 제한급수까지 채 1%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원주는 예외입니다. 반도체와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들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전국적 투자 한파 속에 원주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들로 빼곡한 작업장 안에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기계에서는 약품이 쏟아지며 부품을 연마합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지난해에만 매출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곳 반개 일반 산업단지 내에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추가 건설하게 됩니다. 내년 2월쯤에 준공될 예정인데 기존 직원들 외에 약 40명의 신규 고용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있지만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교통 여건이 좀 교통편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재풀이 원주에 좀 다양하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인력 수급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게 돼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3년 동안 관내 11개 기업과 함께 추가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2,914억 원에 달하고 63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투자 한파 속에서 원주시의 이 같은 성적은 바로 특성화된 산업 구조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4.9%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가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지난 2011년 23.4%에서 최근에는 45.3%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주시의 투자 성과는 바로 반도체와 의료기기, 2차 전지와 방산 등 투자가 확대되는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단 원주로 들어온 또 기업들은 원주의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재투자가 또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과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조성되는 불온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0%에 도달했으며 영동고속도로 불온나들목 신설 사업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불온산단과 문막 농공단지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업 지원과 특성화 산업 전략이 맞물리며 전국적인 투자 한파 속에서 원주시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태봉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와 태봉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태장동과 봉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확보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지정을 받은 73만 평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태봉산업단지 42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태봉산업단지의 비중이 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원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사업 시행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태봉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700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대우건설이 20%, 대성건설이 80%를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방치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은 기록의 공백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사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뜨리는 시민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게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국내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춘천에서 항일운동을 이끌며 서훈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지도에서 묘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지도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국가보훈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윤 의사의 묘역 위치는 개인이 남긴 글이나 사설 역사 사이트를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개인의 기록에 기대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 독립운동사 백과사전 사이트,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지역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5년간 한 시민이 직접 전국 사적지를 다니며 위치와 사진 등 사료를 모아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소가 아예 안 나와 있어.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지. 그때만 해도 전혀 없으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뭐 가다가 찍은 사진 나오면 배경 보고 찾아가는 유공자 중에 일부만 돼 있고 묘소 같은 건 아예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지만 정작 지자체는 이런 사적지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기록은 비어있고 지자체는 손을 놓은 사이 선열들의 발자취는 민간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 분석 전략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과 강원연구원 등이 참석해 분야별 국정과제와 대내외적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극 3특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은 123개의 국정과제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고 또 마지막 15개 지역과제는 그중에도 구체화 시켜놨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채택된 거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 폐광지역 성장 기반 구축, 접경지역 평화 경제특구 조성 등 강원 지역 현안 과제가 담겼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현안 사업과 국정과제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28일 오전 8시 현재 98.5%를 기록한 가운데 원주시가 미신청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비쿠폰이 소멸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새천년 해안도로 선라이즈 명소화 사업을 위해 9월 3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작업 구간 내 차량 전면 통제를 실시합니다. 건설기계 조립과 해체를 위해 새천년 해안도로 교통 산 81의 2번지 일대 일부 구간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선라이즈 명소화 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망대 기둥 거치가 완료됐으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부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북콘서트가 28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북콘서트는 한국사 강사로 알려진 최태성 강사의 강연으로 기록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